이건 거의 한국 홍보의 장 아닌가요? 여기 프랑스까지 날아온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그녀. 결국 우울한 얼굴로 한국이 정말 부럽다고 인정하고야 마는데요. 대체 그녀가 파리올림픽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마이입니다. 일본 도쿄 출신으로 현재는 일본의 유력 신문사에서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취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파리올림픽 특파원을 뽑을 거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저를 어필했죠.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 올림픽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는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해외 출장이 고되다고는 하지만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제가 가고 싶었어요. 특히 일본의 기대가 엄청나요. 일본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해외 대회 중 역대 최다인 409명의 인원으로 꾸려졌거든요. 금메달 20개를 목표로 일본 전체가 들썩이고 있죠. 고작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하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회사에는 저 말고도 뛰어난 선배분들이 많으신데요. 원래라면 그분들이 파리올림픽을 취재하러 가셨겠지만 다들 만약의 상황에는 영어로 직접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담스럽다고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쩌냐면서요.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통역도 붙여주겠지만 애초에 그럴 정도면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외국어를 잘하는 인원을 뽑겠죠. 그리고 제가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런 엄청난 특종거리인데 영어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었죠. 저도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왔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듣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프랑스 파리. 얼른 짐만 내려놓을 작정으로 숙소로 향하는데 왜 이렇게 사방에서 지린내가 나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만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이 냄새가 안 느껴지나? 의아할 정도였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 먹냐고 투덜거리고 있었죠. 이런 하나하나가 다 기사거리 아니겠어요? 저는 슬쩍 귀 기울여봤죠. 이번에 프랑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테죠. 호텔을 포함한 숙박비는 물론이고 교통비에 외식비 등 다 오르고 지하철 요금은 2배나 올랐죠. 올림픽을 앞두고 올렸으니 바가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이건 항상 정직과 성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도쿄 올림픽 때 햄버거 도시락이 16,000원이라고 바가지란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건 일본이 준비한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외신들이 편협한 시각으로 쓴 기사에 불과했죠. 일본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데요. 고작 트집을 잡는 게 도시락이라니. 결국 일본은 누구보다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러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골판지 침대를 처음 내보였을 때 해외에서 욕을 했지만 결국 파리에서도 쓰이잖아요. 결국 우리 일본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이는 이렇게 험난하다니까요. 도쿄 올림픽 당시 약간의 물가 인상이 있었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프랑스는 다르잖아요. 일본과 다르게 파리는 올림픽 최초로 치안 지원 요청까지 한 거려. 거기서 비용도 얼마나 많이 절감했겠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한 일본과는 다르죠. 그런데도 이렇게 요금을 올리다니. 저는 거리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도 꼭 기사로 써야지 생각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이 꽤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포츠 기자로서 한국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한국이 너무 거슬렸는데 이번에 한국 선수단 인원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도쿄 올림픽 당시에 비해 한참이나 적은 144명이라니 늘 스포츠 강국이라고 떵떵거리던 한국이 초라하게 출발하는 것을 보니 고소할 정도였죠. 저는 바로 선수단 스태프를 찾아가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개회식을 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을 할 때 주변에서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환호성이 커서 귀까지 먹먹할 정도였어요.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왔나? 살펴보니까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하얀 피부의 백인들이 너도 나도 손을 흔들며 한국 선수들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한국 선수들이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잖아. 지금 한국 기업이 파리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라고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모두의 반응은 진심으로 반기는 것처럼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사이에 한국이 무슨 짓이라도 했나 생각하는 사이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방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지? 응,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맙소사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타고 번져나갔죠. 방금 북한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을 어떻게 북한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영어 듣기는 나름 잘하거든요.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한국 선수들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대요. 저는 한국의 위상이 결국 그 정도인 거지 하고 콧방귀를 뀌었으나 주변에서는 너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서 한국을 잘못 부르는 건 아니죠. 한국이 보통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서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없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찝찝해졌죠. 한국 선수들 반응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쭉 내미니까 한국 선수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분명 자신들의 입장 안내를 못 들었을 리가 없을 텐데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북한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누군가 중얼거린 의문은 북한 차례에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들 입장에서도 또다시 북한이라고 소개가 되었죠. 중간에 사과 멘트라도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모른 척 북한만 또 호명하더라고요. 다행히 일본 선수들은 제대로 불렸지만 이미 주변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그 이후부터 이어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은 솔직히 많이 실망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난리가 났어요. 전 그 사이에 파리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파리 올림픽에 대한 감상이나 일본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 등을 물어보는데 자꾸 BTS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한 장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죠. 거기다 보트를 타고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음 핸드폰은 갤럭시를 써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한두 번은 그려러니 넘겼지만 나중에 가서는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일본에도 좋은 가수들이 있다. 제가 일본 가수들의 이름을 줄줄 읊어보았더니 다들 떨떠름한 얼굴을 하면서 나중에는 절 피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러면서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선수단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쯤이면 오전 경기를 치룬 선수들이 돌아왔겠지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첫 경기는 어땠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길을 헤맸는지 한참 늦게 도착한 버스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지글지글 끓는 듯한 뜨거운 공기가 확 퍼져나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선수들이 완전히 녹초가 돼서는 하나둘 내리고 있었죠. 경기를 끝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찍으려던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수단 숙소에 에어컨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쓰는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어서 완전 찜통이었다는 거예요. 보안상의 이유로 창문까지 꽉 막아놔서는 그 안공기가 말 그대로 찜통이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일본 선수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죠? 우리 일본 선수들을 차별하나 싶어서 욱한 마음이 올라왔죠.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엉망이야? 저탄소를 실천하는 건 좋은데 이미 그건 첫날에 다 물 건너간 거 아니었나요? 기름을 잔뜩 태우는 보트를 물에 띄운 순간부터 저탄소 실천과는 멀었잖아요. 어느 때보다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선수들인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일본인으로서 성숙하게 생각했죠. 모두 동일한 조건이니까 이 역시 공평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달래는데요. 곧 답답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한국 선수가 선수들 버스가 찜통이라 힘들다고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한국에서 아예 경기장 근처 호텔로 숙소를 옮겨버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애초에 버스를 이용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차라리 모두와 동일하게 힘드니까 공평하다는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고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한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일본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제가 코치진들에게 뭐 들은 거 없냐고 묻자 그들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애매하게 답하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오는 내내 한국을 비웃었던 제가 순식간에 한국을 부러워하다니 그 소식이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움직였대요. 성격급한 한국인들하고는 이렇게 비웃다가도 기운이 쭉 빠졌죠. 일본 선수들 쪽에도 한국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자꾸만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숙소를 옮길까봐 짐을 하나 둘 싸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슬쩍 와서 묻더라고요. 감독이나 코치진들에게 물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혹시 따로 들어오는 소식은 없나요? 저희는 숙소를 옮긴다는 얘기 없대요. 조심스럽게 묻는 일본 선수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왜인지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무런 얘기도 들은 게 없었거든요. 제가 대답을 못하자 곧 실망한 얼굴로 선수가 떠나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골판지 침대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도쿄올림픽에서도 썼잖아요. 다만 이왕이면 한국처럼 경기장에서 가깝고 에어컨이 달린 시원한 곳으로 옮기면 일본 선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들 지쳐있는 선수들 속에서 유독 쌩쌩한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솔직히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측의 행동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건 저희 일본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이 일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이 즉각 대응하고 해결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들 식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사실상 거의 채식 위주의 식사가 나와서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번 일 역시 한국은 바로 움직였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계기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 코리아 하우스를 열었다는 소식에 일단 기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러 갔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다 한국인들인가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식을 판매하는 부스에도 줄이 너무 길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사가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느라 지쳐있던 저는 뭘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 불평이 나왔죠. 근데 그 사람이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데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깜짝 놀랐죠.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일본 선수단 스태프 중 한 명이 거기 있었어요. 저를 보며 헉숨을 들이키더니 이내 후다닥 사라지는데 어쩐지 어디로 갈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 시간 순서를 기다렸던 것도 포기하고는 그 사람을 쫓아갔죠. 아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 많은 음식들은 뭐고요? 제가 묻는데 일본 스태프는 기겁을 하며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설마 했지만 역시나 일본 선수단 숙소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파리 선수촌 식당 때문에 일본에서도 불만이 터졌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채식 위주라 힘도 안 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뭐라도 해야겠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코리아하우스에서 소불고기 만두, 불고기 주먹밥, 핫도그를 사와 살짝 맛을 봤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맛이 좋았던 거죠. 간편식으로 쉽게 해먹을 수 있어서 숙소에서 먹기도 좋고요. 결국 생각한 게 선수단을 보조하는 스태프들끼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 한국 음식을 종류별로 쓸어오다시피 사오는 거였대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일반 방문객인 것처럼 했다는데 하필 얼굴을 알고 있는 저와 딱 마주친 거죠. 이런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선수촌 식당은 못 가겠다며 아예 다른 데 가서 밥을 먹고 온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식을 담아오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도 소진이 빠른 이유가 몇몇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물건을 쓸어간 탓이라는 말도 돌고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라고는 했지만 쉽게 넘길 수는 없었죠. 사실 정말 우리뿐만이겠어요? 분명 다른 나라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무슨 또 다른 경쟁이 붙은 것 마냥 이제 오플런까지 해야 할 지경이라니까요. 일본 선수들은 한국 음식을 정말 거부감 없이 잘 먹었어요.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 한식을 접해본 이들이 많았거든요. 한 번씩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들도 있었고요. 특히 떡볶이를 제일 좋아한다는 한 선수는 해맑게 웃으며 떡볶이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은 이번에 선수들 식단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움직였잖아요. 바로 15명의 조리사를 파견하고 파리 외과 퐁텐블로에 임시 급식센터를 마련해 하루 2번 도시락을 배송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선수들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150인분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그 정성이 엄청났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보고는 자극을 받았는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요리사를 파견할 거라고 하고 호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왜 일본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걸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코리아 하우스를 몇 번 더 가봤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응원봉까지 제작했는지 정원에 모여 앉아서는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었죠. 한국의 응원 문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해외의 유명 배우나 가수들도 한국만 왔다 하면 특유의 열정적인 환호와 응원 문화에 반하고 간다는 건 이미 유명하니까요. 한국에서 특별 팬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요. 바로 옆 나라다 보니 일본과 자주 비교가 돼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광경이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도 또 연출이 된 거죠. 한국 깃발이 막 휘날리는데 도저히 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중간에 뛰쳐나왔죠. 나오면서 보니까 딱 봐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사이에 껴서 같이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일본도 이런 이벤트를 열었다면 이런 분위기였을까? 상상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세계인이 섞여서 응원 문화를 공유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파리에 있으면서 양궁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분하지만 양궁은 한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여자 양궁 단체에서 또 금메달을 딴다면 역사상 다시 없을 단일 종목 10연패를 달성하게 될 텐데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간 일본의 어린 선수는 내일 경기를 위해서 본인 컨디션을 조절해야 함에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국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잘하는 걸까요? 훈련 시스템이 일본과 다른 걸까요? 이런 속 터지는 소리나 하는 거 있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어린 선수는 양궁 선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무슨 타국의 선수를 우상처럼 본단 말인가요? 제 눈초리가 매서워진 것을 눈치챘는지 그 어린 선수가 살짝 웃으면서 말하길. 한국인들은 화를 쏠 때 특유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온대요. 10점을 맞춰도 덤덤한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멋지다고요. 큰 대회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 선수라면 당연히 한국 선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걸까요? 묘하게 속이 쓰린 와중에 한국 선수가 또 10점을 맞추는 게 보였어요. 옆에서 대박, 대박 이러면서 핸드폰을 들어 찍는 것도 보였죠. 대박은 한국어 아닌가요?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스며들어 있다고요?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선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때 묻은 핸드폰인 걸 보니 본래 자기가 쓰던 핸드폰임이 분명했죠. 제가 알기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선수들에게 갤럭시 플립을 선물했거든요. 일본 선수들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안 보였죠. 뭐야, 그새 망가졌나? 내구성 좋고 튼튼한 걸로 따지자면 일본 제품을 따라올 게 없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점유율 4위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 기업 샤프의 스마트폰이 훨씬 인기가 많죠. 역시 디자인만 화려하게 만들고 내구성이 엉망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올림픽 기간에 맞춘다면 분명 급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아뇨? 완전 잘 돼요. 너무 아까워서 일부러 숙소에 두고 왔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이러는 거였죠. 그러더니 제가 기사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이따가 숙소로 가면 보여주겠다고도 말했어요. 기자님도 보시면 진짜 반할 거예요. 갤럭시 플립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올림픽 에디션이라니. 그 자체로 올림픽 선수라는 증명이기도 하잖아요. 기념처럼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싱글벙글 웃는 선수를 보면서 한국에 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솔직히 저도 이번에 나온 올림픽 에디션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애써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요. 골드 색상의 오색이 은은하게 입혀져 나온 스마트폰은 그냥 봐도 아름다웠어요. 특히 반으로 살짝 접어서 캠코더 모드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로 개회식도 생중계하고 최초로 시상식에서 셀피 모드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어쩌면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기업, 브랜드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저는 내내 일부러 무시하고 있던 장소를 향했죠.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월드와이드 파트너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제껏 눈을 질끈 감고 무시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올림픽 기념관을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면 알투알 개선문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 디올과 나란히 서 있었죠. 삼성전자 특유의 새파란 입구가 저 멀리서부터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안에 들어서니 이미 들어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역대 갤럭시 올림픽 에디션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화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하면서 모델들 하나하나를 둘러보더라고요. 재밌어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리고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번에 파리올림픽 에디션으로 선수들에게 선물까지 되었던 갤럭시 플립이었어요. 역시나 선수들과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기본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반으로 똑 접었을 때는 아기자기한 맛까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이쁘다고 너무 좋아했죠. 플립 모델은 비싸서 사기 망설여졌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저는 여기 관계자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근에서 진땀이 흘렀어요. 전 분명 유창한 발음으로 물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물어도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간 이거 인종차별인가? 싸늘한 기분까지 들었죠.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프랑스 직원은 조용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어요. 최신 갤럭시 폰이었죠. 프랑스 직원은 일본어 번역 어플을 켜고는 저에게 정중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묻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제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알아듣겠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혀를 많이 굴린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웠죠. 제가 더듬더듬 다시 질문을 하자 그 프랑스 직원이 말하길 현지에서도 갤럭시의 반응이 무척 좋다고 했어요.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방문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요. 아무래도 올림픽 개회식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갤럭시를 쓰는데 너무 좋다고 저에게 막 늘어놓는데 솔직히 더 듣고 있기가 힘들었죠. 저는 대충 마무리하고는 도망치듯이 나왔는데요. 문득 거리로 나와보니까
이게 무슨 파리 올림픽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와봉송도 한국 BTS에 진이하고 파리 치안도 한국이 도와줘. 후원도 한국 기업이 해. 삼성전자 기념관도 열어. 올림픽 에디션도 무상 제공을 해. 코리아하우스도 열어. 한국 선수들 문제에 곧바로 반응하며 자국 위상도 높이고 있어. 이건 거의 한국 홍보의 장 아닌가요? 특히 선수들 보호 관리에 있어서 한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한국이 자국 선수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오늘따라 유독 한국이 부러운 날이네요. 솔직히 여기서 무슨 기사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사토마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